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8강 11번 집과 문과 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어지러울 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전쟁이 나서 화살이 날아다니므로 백성들이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지러울 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다스릴 난에 새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다스릴 날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구벌을의 뜻을 나타내는 새을이 글자의 방에 쓰일 때 새가슴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어지러울 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다스릴 난은 손으로 손조 손톱조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아이가 작을 요가 획줄임하였습니다.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멀경 비일경입니다. 다른 아이와 작을 요가 획줄임 변형하였습니다. 다투는 것을 손으로 떼어 말려 또우 손우입니다. 1. 다스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어지러울 나는 복잡하게 얽힌 사태를 다스리는 일이 구부러진 것을 나타내요. 곧 복잡하게 얽힌 사태를 다스리는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지럽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립이 있고 나라가 어지러운 이 난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어지러울 난 난리란입니다. 다음은 말씀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연단위에 나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다스릴 난에 매울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다스릴 난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죄인의 뜻을 나타내는 매울신을 결합하여 말씀사 마을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말씀사는 어지럽게 얽힌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는 말이나 죄인을 재판하는 논리적인 법률 용어나 글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1. 말씀 또 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전이 있고 근거 있는 말로 2. 사양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말씀사, 글사, 사양할 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획이 복잡함으로 파자기억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스릴라는 조요, 경요, 우을입니다. 조요, 경요, 우을. 다스릴라는 조요, 경요, 우을이니라. 이렇게 음만 말을 해서 기억을 한 다음에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배우고 오랫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사입니다. 말씀사는 조요, 경요, 우신입니다. 그래서 손톱조의 작을요와 그리고 빌경, 멀경과 또 작을요가 획줄임한 그 부분 글자와 또 또우와 매울신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사는 자원을 알고 나서 조요, 경요, 우신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획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는 혀설 모양의 새가슴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매울신, 말씀사는 혀설 모양의 매울신을 결합하면 말씀사가 됩니다. 다음은 혼인인 시집갈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부와 신랑의 그림이 있습니다. 혼인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여자녀변에 인연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낭자의 뜻을 나타내는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인연인 원인인을 결합하여 혼인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혼인인은 결혼 정년기에 이른 낭자가 총각과 백년 가약에 인연을 맺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혼인 또는 시집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혼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혼인인 시집갈인입니다. 다음은 어찌나 무엇 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뺨에 긴 수염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찌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긴 수염염에 고으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긴 수염염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으릅방을 결합하여 나라의 뜻을 나타내어서 어찌나 무엇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아가려면 가느다란 수염이 길게 자라나 늘어진 것을 상형한 글자로 수염이 길게 자라나듯이 이를 나아간다 또 수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어찌 나는 뺨에 긴 수염이 많이 난 사람들이 사는 서쪽 나라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어찌 저리도 수염이 많을까 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 이를 어찌 또 무엇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나아가 있고, 불교가 일어난 인도 말 곧 버머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음을 적는 글자로 이 나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락은 이 어찌 나를 쓰기도 합니다. 군과 음은 어찌 나 무엇 나 나락 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시집 갈리는 여자녀 변에 인연연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이런 그런 낭자가 곧 여자가 인연인 총각과 백년 가약에 인연을 맺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여자녀 변에 인연인을 결합하여 혼인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찌나 무엇 나입니다. 어찌나 무엇 나는 이 부분은 긴 수염염이 글자의 변에 쓰일 때 변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긴 수염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우릅을 방에 쓰인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긴 수염이 얼굴에 많이 난 서쪽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수염이 많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찌나 무엇 나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나락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라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마을이 점차 커져서 나라가 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나라방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풀무성할 봉에 고우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무성할 봉이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우릅이 글자의 방에 쓰일 때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나라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라방은 고대 부족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고을이 발전하여 인구가 늘고 집이 크게 늘어나 이루어진 것이 국가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나라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라방입니다. 다음은 간사할사 그런가 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남을 헐뜯고 있는 간사한 사람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간사할사의 대전과 소전에서는 어금니아의 고우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어금니아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우릅방을 결합하여 간사할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간사할사 그런가 야는 어금니같이 튼튼한 지형으로 된 고을로 제나라 중국 산동성의 지명인 낭야를 나타내어 그 지방의 풍속이 일 간사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사가 있고, 낭야 사람들이 간사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는 뜻의 어조사로 쓰여 이 그런가 또 어조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간사할사 그런가 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방은 풀무성할 봉에 고우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듯이 고을이 점점 집이 늘고 인구가 늘고 또 크게 발전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라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풀무성할 봉에 고우릅방을 결합하여 나라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사할사입니다. 간사할사는 어금니아의 고우릅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처럼 튼튼한 지형으로 된 그 고을로 제나라 산동성의 지명인 낭야를 나타내는데, 그 낭야 사람들이 간사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간사할사가 되었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품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런가 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간사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사로 있고, 그런가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일 때에는 야로 읽습니다. 다음은 포옹할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버지가 아기를 포옹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포옹할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활화갈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변에 활화갈옹을 결합하여 포옹할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화목할옹은 냇물이 감싸고 도는 내천이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고을에서 고우릅입니다.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아가니 이를 화목하다 또 온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화라갈옹은 냇물이 감싸고 도는 살기 좋은 고을에서 화목하게 화목할옹이 획줄임 변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니 이를 화라간다 또 온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포옹할옹은 반갑거나 부축하는 손길을 내밀어 활락하는 몸짓을 표현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포옹한다 또 안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포옹이 있고 돌보아주려고 이 부축한다 또 돌본다는 뜻이며 보기로 옹이가 있고 돌보아주고 보호하여 삼 옹호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옹호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포옹할 옹, 안을 옹, 부축할 옹, 돌볼 옹, 옹호할 옹입니다. 다음은 음양향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시골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메아리가 져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음양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시골향, 고향향 밑에 소리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시골의 뜻을 나타내는 고향향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소리음을 결합하여 음양향, 울림소리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음양향은 시골의 산골짜기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소리가 반사하여 산울림이 들려오듯이 귀에 들리어 느끼는 소리가 일음향, 울림소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음향향, 울림소리 향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포옹할 옹은 손수변에 활락할 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활락할 옹은 이 화목할 옹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의 세 줄을 결합하면 활락할 옹이 됩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활락할 옹을 결합하여 포옹할 옹, 안을 옹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포옹할 옹, 안을 옹, 그리고 부축할 옹, 돌볼 옹, 옹호할 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향향, 울림소리 향입니다. 음향향, 울림소리 향은 시골향의 소리음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산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처럼 울리는 그런 음향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음향향이 되었고 또 울림소리 향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시골향 밑에 소리음을 결합하면 음향향이 됩니다. 훈과 음은 음향향, 울림소리 향입니다. 다음은 천천히 할 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그네가 예전에 천천히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천천히 할 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축거릴 척변에 나물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자축거릴 척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여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나물열을 결합하여 천천히 할 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천천히 할 서는 길을 갈 때에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가듯이 행동을 천천히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서행이 있고 천천히 하니 이 일이 이 더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천천히 할 서 더딜 서입니다. 다음은 길을 갈도 도중도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먼 길을 가는 길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길을 갈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물여의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정자의 뜻을 나타내는 나물여를 글자에 나타내고 그 받침으로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길을 갈도 도중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길을 갈도는 정자에서 소리친 음향이 여움을 남기며 퍼져가듯이 사람이 멀리 집을 떠나 간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길을 간다 또 도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도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길을 갈도 도중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할서 더딜서는 자축거릴 척변에 나물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물여는 여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에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가듯이 행동을 천천히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자축거릴 척변에 나물여를 결합하여 천천히 할서 더딜서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길을 갈도 도중도입니다. 길을 갈도 도중도는 나물여의 걸어갈 착을 결합했는데
여기서 남으려는 그 자원에서 정자에서 소리친 음향이 여운을 남기면서 멀리 퍼져간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 퍼져가듯이 길을 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길을 갈 도이고 또 길을 가는 도중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도중도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